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세주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황교안은 구세주, 이 발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동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 정말 안동에 잘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도시가정에 되어가는 이 어려운 처지를 건져줄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요, 국난 극복을 해결해줄 구세주요, 위기 극복을 이끌어주실 무거운 투수입니다. 이 100년마다 1세기에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는 데에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 정치의 혼란, 이래서 나타난 것이 황교안 대표. 자,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황교안은 구세주, 이 발언이 안동 지역 유림단체와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나온 겁니까?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3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유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저기서 저렇게 환영사가 나온 겁니다. 황교안 대표 신발을 벗고 큰 절로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많은 그 유림단체 회원들이 환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 내용들이 황 대표 방문은 환영사에서 저렇게 나온 건데요. 좀 과도하게 좀 칭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난 극복을 해줄 구세주다라든지 구원투수다,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저렇게 환영사에서 나온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3일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안동 지역 유림단체와의 간담회 자리. 글쎄요, 국난 극복을 해줄 구세주다, 100년에 한 번 나온 분이다라는 등등의 발언이 쏟아졌다는데요. 하 팀장께서는 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 자리에서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올 법한 얘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에서는 저 두 분의 얘기들이 상당히 일반 사람들까지도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제, 이제 너무 최저임금을 많이 급속히 인상하고 또는 주 20시간 강요 강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건 전국적인 그런 경제가 어려워진 데 대한 불만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영남의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이런 비핵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예. 상당히 어떤 체제 위기로도 같이 동시에 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 평화통일,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로서 네. 평화통일 이런 건데 지금은 혹시 그런 것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과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막말이라든가 불안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후보자 아니냐, 이렇게 예. 영남 지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구원의 등불, 국난 극복 구세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영남 지역의 여론일 수 있다. 예. 실제로 황교안 대표를 향한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조금 특이한 게 구세주라는 표현은 좀 뜨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세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이제 기독교 쪽에서 많이 쓰는, 기독교 쪽에서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세상을 구제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관되는 단어인데, 지금 안동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실은 유림의 본산이고, 유림의 본산.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제 TK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이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론 주도층의 그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에 예. 대한 남다른 아마 시각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황교안 대표로 상징되는 어쨌든 이제 보수의 제 결집, 예. 그리고 보수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좀 자리가 또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 것 같은데, 네. 조금 구세주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뜨악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이제 5월 17일 5.18 이제 하루 앞입니다. 그렇죠? 예, 내일 광주에서는 5.18 이제 기념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김민지 기자, 여야 이
각 당의 오늘 행보가 좀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은요, 오늘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자유한국당은 내일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기로 했지만 오늘은 전야제는 참석하지 않고 대전에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해서요. 예. 그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 한국당은 오늘 대전에서 이제 장외 집회를 연다. 나머지 당들은 5.18 전야제 광주행을 택했고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내일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논란의 중심은 이런 것 같아요.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채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는 것은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가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네, 갔다 와서 또 필요한 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고소가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사 중인 과정에서 징계 문제에 관한 처리를 하는데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분명히 밝힌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광주 다녀와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5.18 기념식 전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불가피함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내일인데 뭐 오늘 어떻게 처리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5.18 이 징계 미흡함을 이유로 해서 여야 4당에서 일관되게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을 막아서고 있는데 저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봐요. 생산적이지 않다. 이 두 개가 좀 저는 서로 다른 차원이 저는 착종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5.18 정신에 대한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이고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고 또 분노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징계를 더 강하게 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5.18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따뜻한 경도를 저는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5.18에 대한 요구 따로 차원하고 내일 있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가 기념식에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에서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은 따로 하더라도 5.18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와서 오는 걸 환영해서 그 자리에서 5.18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추념하고 5.18 정신에 논의하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5.18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달라고 주문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생산적이라고 봐요. 네네. 지금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고 정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려면 두 개를 분리해서 접근해서 오는 걸 좀 막지 말는 게 좋다. 실제로 가는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 제가 볼 때 분명히 일각에서는 너는 5.18에 왜 안 오냐 또 다른 논란이 또 그럼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트집을 잡으려면 잡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경각심을 갖고 주문하는 것 목소리 따로 하고 그러나 기념식에는 야당 대표 오는 건 환영을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주문하는 것 이거 같이 가야 되고 광주 시민도 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품어 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징계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가는 것이 뭔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5.18 광주 진상규명 또 모욕 발언 금지, 재발 방지 또 해당 의원 징계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진심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쇼잉을 하는 것이고 우익의 전사, 보수의 전사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본인 입장에서 또 안 갈 수도 없어요. 안 가게 되면은 5.18을 폄훼하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안 가면 이 꼴이 우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더 넓게는 자유한국당에 약간 좀 딜레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의 징계라는 것이 또 징계를 너무 세게 하면 또 지지층에 또 이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징계를 또 안 하자니 보수층을 제외한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이제 비판에 직면하고요. 근데 한국당은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당은
우선은 우리가 보수층은 탄탄히 결집시켜놓고 보자. 일단 이 1차 목표는 좀 분명히 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이번 화요일, 수요일 14일하고 15일 같이 직접 동행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었거든요. 하종대 국장께서 황교안 대표의 최근에 충청 그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1박 2일 동안 동행 취재를 하고 돌아오셨다? 예. 그 충청도 지역을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이 지역을 그렇습니다. 이제 1박 2일간 같이 이제 48시간을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5.18과 관련해 곧 5.18 이게 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적어도 그 전에 이 징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이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제명 징계가 내려져 있잖아요. 의총리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원총회를 지금 할 기회가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근데 갔다 와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5.18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판결로서도 나온 것이고 이미 역사적으로 이 평가가 끝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현재 5.18 정신이라든지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세력만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이의가 있다.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18 이것이 광주에 내려가기 전에 좀 더 그걸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갔더라면 더욱더 논란을 더 일으키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이제 광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뭐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논란인 것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연아 의원이 YTN이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예전에 우리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한센병 환자에 비유해서 좀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자, 김연아 의원 발언 하루 만에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얘기의 시작은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언어가 맥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도하지 않게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YTN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한센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부적절한 비유였다. 가족에 사과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교수님, 저 발언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고 지금 뭐 어떻게 좀 일단락 되는 겁니까? 일단 사과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하루 만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뭐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잇따라 이 정치인들의 여야를 방문하고 거의 뭐 막말 대잔치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본래 나온 맥락은 그 YTN이라는 프로에 가서 그 전날 있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5.18 광주 방문 강행을 놓고 사이코패스 같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때 논란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황교안 대표는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야기했고 진행자가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연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니까 황교안 대표 보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 못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자신의 고통을 몰라서 상처를 계속 악화시키는 한센병하고 뭐가 다르냐고 대조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근데 이제 한센병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았고 또 하나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사이코패스는 악인입니다. 악인을 빗대어서 그 비유한 거하고 한센병 환자는 악인이 아니고 피해자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소외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비유하면 굉장히 또 비유가 더 좀 잔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센병이라는 단어 자체는 적절하지 못했고 뒤늦게라도 사과를 했으니까 잘 됐다고 보고요. 하나 덧붙이면 그러면 이 정의당 대표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하루 만에 사과 안 했습니다. 꼭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서 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당 국회의원들 모두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문바와 같은 용어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일반 국민도 그 용어의 뜻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속어로도 통용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또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즉각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극우 막말 프레임을 썼습니다.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달 X, 문바,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아니, 자꾸 집권 여당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당을 막말 정당 프레임으로 지금 씌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의 언어가 맥락대로 전달이 안 됐다.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는 또 일각의 지적도 있더군요. 하고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정의당이나 예. 하는 말들의 막말의 수준을 보면 큰 차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어느 쪽이 지금 저렇게 똑같이 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만 과연 막말을 많이 하는 그런 정당이 여야 막론하고요. 예. 막말 많이 그렇게 나왔어요. 말하기는 예. 좀 어려울 것 같고 저거를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예. 다른 데서는 나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자유한국당에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예.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좀 정리가 돼야죠.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평상적인 일상적인 언어로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자신의 의사를 강조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김 교수님 네.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네네. 최근에 정치권에서 막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정치인들은 내가 이러한 단어를 썼을 때 분명히 논란이 될 거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잇따라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정치인들이 그만큼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좀 이런 말해서 좀 언론의 주목도 받고 내가 한번 좀 띄워보자 이런 심리도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지지층 결집이라는 굉장히 강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정 열성 지지층들 결집하는 데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비판이 가장 1차원적으로 쉽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 결집이 돼 있고 민주당 역시 한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비판을 하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거센 어떤 비판, 그다음에 사실 막말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해줘야 예. 속실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고정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관심 끌기에 충분합니다. 관심 끌기에 충분하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개tat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말을 해서 거친 말을 하더라도 언론에 관심이 되면 심지어 김연아 대변인 같으면 실감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충분히 가능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총선이 남았습니다만 공천 경쟁도 세기 때문에 예. 자당의 지도부나 자당의 대표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이야기도 공언치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당 대표 나와서 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의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업되는 경우. 우리 하 팀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업되지 않고 품격을 지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대표의 그 달 X 그 발언도 현장의 지지층들이 그냥 업돼서 끌려가면 그렇게 되고요. 이정미 대표도 자주 말사고가 많이 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분위기를 막 업을 시켜요. 그럼 끌려가요. 그러면 그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해서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교안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정치권에 좀 돌아가는 후폭풍이랄까요? 좀 짚어드렸습니다.